이재명의 검사 사칭과 관련된 얘기 요거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꽤 옛날 문제인데요. 과거 이제 그 성남시장이었던 분이 김병랑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변호사였고, 그리고 성남시장을 꿈꾸고 있는 꿈나무였죠. 나무가 이제 썩어서 문제였던 것인데, 그래고 이제 그 2002년도에 분당에 그 파크뷰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죠, 그렇죠? 근데 그 파크뷰가 뭔가 특혜를 받고서 분양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혹 같은 게 당시 이제 그 KBS 시사 프로를 통해 가지고 제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사 프로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 의견 같은 거 덧붙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때 당시 전문가로 등장했던 사람이 제메이햄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변호사로서 분당 재건축, 분당에 대한 어떤 개발 이 전문가로서 그때 이재명이 등장을 했었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2002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뭐 썩은 나무는 뜯어봐야지 이거 뭐 썩은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부터 썩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명이가 2002년도에 그런 식으로 뭐 파큐브 특혜다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때 습득한 기술과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백현동이나 위례나 아니면 또 대장동 이런 것들을 또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거나 그때 당시 이제 그 제명이가 정말 제명이다운 모습을 보였었죠. 놀랍게도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김병랑 회장 측한테 이제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당시 이제 그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 공개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병랑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검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속여가지고 취재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불법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나왔던 얘기도 아니고 KBS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PD라고 하는 사람도 솔직히 2000년도, 2002년도에 이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결국에 공무원 사칭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최초로 PD 같은 경우는 선고 유예를 이렇게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최초로 PD가 다시 재판에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등장한 재판은 요 지금 검사 사칭과 관련된 게 아니라 위증교사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자, 그러면 위증교사와 관련된 재판은 왜 또 등장을 했냐? 2018년도 그때 이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죠. 그때 이제 제명이가 성남시장을 넘어서 경기도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 이제 그 방송 토론에 이재명이 또 출연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당시 그 이제 검사 사칭 문제에 대해 가지고 PD가 사칭을 했는데 나는 옆에 있다가 누명을 신 거다. 자기가 사칭을 한 것이 아니라 PD가 사칭을 했던 것인데 나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까지 그냥 된통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또 거짓말이라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기소가 됐었을 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 무죄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 거예요? 김진성 씨였던 겁니다. 김진성 씨가 이제 그 재판에 가가지고 증언을 했던 거거든요. 이재명이 실제로 누명을 신 게 맞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김진성 씨한테 그런 식으로 누명을 신 게 맞다라고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재명이다. 바로 그 위증교사와 관련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위증교사 관련된 재판에서 이제 최초로 PD가 이제 그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사칭을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었냐면은 최초로가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거짓말로 나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당시 또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보면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패턴이 다 똑같은 겁니다. 당시에도 이제 그 검사 사칭과 관련된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 가지고 또다시 이게 검사가 무슨 뭐 최초로한테 그런 식으로 위압을 하고 그리고 회유랑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이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이한테. 당시에 이제 그 최초로 PD한테 그렇게 똑같이 회유랑 협박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대단히 경악스러웠다라고 최초로 PD가 이번에 또 얘기하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이재명이가 검사가 무슨 뭐 회유랑 협박을 해가지고 최초로가 나를 음모하고 있다 이게 통하지 않았었냐? 또 다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연히 방송을 찍는데 최초로랑 이재명 두 명만 있겠습니까? 누구도 있어야 돼요. 카메라맨도 있어야 되고 오디오맨도 있어야 되고 또 감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시 카메라맨이랑 오디오맨 또한 마찬가지로 증언을 똑같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이재명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가지고 최초로 PD를 빤히 쳐다봤다라고 지금 기사가 묘사하고 있는데 소름이 끼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검사 사칭 녹음 테이프 그게 이제 당시 방송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자기는 그 검사 사칭 녹음 테이프를 만드는데 관여한 바도 없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경위도 알지 못한다. 나는 제보를 받아서 발표만 했다라고 또 이재명이가 진술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초로 PD 얘기가 뭐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허위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검사 사칭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초로 PD 또한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너도 같이 죄를 지었잖아. 만약에 최초로 PD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자기에 대한 형량을 줄이거나 이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여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이미 다 재판이 끝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최초로 PD가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라고 하는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뭐가 도대체 그래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또 하겠습니까? 괜히 그냥 후환만 두려울 텐데 이재명에 빤히 쳐다보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재판 도중에. 거기 지금 김진성 씨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김진성 씨가 다 지금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위증을 한 게 맞다. 내가 왜 위증을 하게 됐냐? 이재명이 나한테 시켰다. 그래갖고 텔레그램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입장문까지도 이재명 측에서 정리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다라고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재명이랑 통화를 했었던 그 내용, 녹취록 또한 마찬가지로 증거로 지금 전부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에 김진성 씨와 관련된 이 지금 얘기를 보면서 이재명의 검사 사칭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김호중 씨는 어때요?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을 시킬 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에요. 유명세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김호중이나 이재명이나 또이또이 하겠죠.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근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김호중과 이재명 두 사람 중에 누가 도대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이죠. 이 인간은 지금 2002년도부터 계속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였고 지금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유창훈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구속을 시키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죠.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진성 씨가 대놓고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위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증교사를 하고 있는 그 녹취록까지도 증거로 제출한 마당에 과연 언제까지 이재명이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